안녕하세요. 청해인베스트먼트의 최병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산업섹터 빠르게 알아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산업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최병호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는 종목 상담이나 수익 볼 수 있는 무료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아래 링크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 올려드릴 테니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도 눌러서 새로운 영상 나올 때마다 시청해 주세요.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속으로 빠져 보시죠. 먼저 목차부터 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화장품의 뜻과 역사, 그 다음에 화장품 산업의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세 번째로 화장품 산업의 향후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종목들까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최근 화장품 시장은 과거와 다르게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 및 흥미를 더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산업은 화장품을 연구, 개발, 제조, 가공, 보관,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이미 한국콜마의 3D 프린터로 만든 기초 화장품이 나왔고요. LG생활건강의 한방 화장품, 그리고 BRTC의 V10 파우더 클렌징, 티백 등 여러 화장품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을 자체 생산, 그리고 판매, 개발 및 OEM, 그러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말하고요. 그리고 ODM 이라고 해서 제조자 개발 생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료 사업, 포장 용기 생산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이제 화장품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대표적인 패션 상품으로 한 업체 내에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유통 경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화장품 산업의 과거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치열한 경쟁으로 기술과 상품 개발, 마케팅, 디자인 등 전반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갔고요. 한방 기능성 화장품으로 럭셔리 시장을 구축하고 중저가 원 브랜드 샵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카테고리를 확장했습니다. 이후에 드라마를 통한 한류 확대와 반일 감정 등의 영향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은 한국 화장품의 동무대였고요. 특히 럭셔리 시장에서는 설화수와 후가, 중저가 시장에서는 마몽드와 이니스프리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고, 그로 인해서 온라인 채널 확대는 매출과 수익성을 동시에 제고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이니스프리는 과감하게 대형 직영 점포를 상해 중심지에 오픈하면서 중국의 원 브랜드 샵 시대를 열었고, 중국 인바운드 증가로 인해서 면세점 매출이 급신장하였고요. 한국 화장품 산업에서 해외 비중이 급속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후에 마이너리티 시대로 넘어가면서 주체는 벤처, 채널은 온라인으로 시장의 진입 장벽은 크게 낮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화장품 산업의 동향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화장품의 이제 수출 및 증가율을 연도별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한국 화장품의 이제 수출을 국가별로 어떻게 이제 비중을 나눠서 하고 있는지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중소형 브랜드들이 고성장으로 인해서 전체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48억 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출 데이터는 둔화되는 모습으로 관세청 기준으로 2018년 12월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3.7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3% 감소했고요. 2019년 1월 수출도 전년 대비 2.7% 상승에 그쳤습니다. 높은 베이스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2019년 1월 중국향 한국 화장품 수출액도 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1%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36.8%로 전년 대비 5.2%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콩향 수출 비중은 17%로 전년 대비 4%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면세점 판매액은 1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기재틀을 상회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으로 국내 면세점 내 중국 보따리상 매출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2019년 3월 이후부터는 규제가 본격될 거란 우려가 일부 존재하지만 월 판매액이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1월 중국인 입국자 수는 41.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로 크게 증가를 했고 성장을 했고요. 이는 1월 기준으로 월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7년 1월 이때는 56.5만 명이었는데요. 이 수치의 73%에 해당합니다. 한편 중국 13개 항공사 여객 수송 기준의 2019년 1월 입국자 수는요 32.6만 명으로 2017년 1월의 수치의 8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인 입국자 수에 항구 그러니까 크루즈 등을 다 포함해서 이런 입국자 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항구 입국자 수는 2016년에 총 입국자 수의 29%를 차지했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66% 그리고 13% 이렇게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런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앞으로 한국 화장품 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이제 성장률 전망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한국 화장품 산업의 순증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전망치를 표시를 했는데요. 순증액이 이제 매년 이제 증가를 이제 앞으로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화장품 업체들의 2018년 4분기 실적은 차별화되기는 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2019년 실적 개선 기대감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경제 및 소비 지수의 회복 및 중국의 수입 규제 변화로 수출이 면세점을 제치고 성장을 크게 할 경우에 중국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 및 성장하는 유통 경로를 확보한 업체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중국 소비 회복은 실적 개선에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 브랜드 업체들 중에서는 유통 채널을 온라인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는 업체들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업체는 중국인 인바운드 또는
중국 매크로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에는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적어도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며 그다음에 이 영업이익도 이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한국 화장품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3% 정도 증가한 4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시클리컬한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높은 산업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과 벤처의 시대라는 점을 항상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장된 중소형 벤처 브랜드들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가성비를 앞세우고 또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ODM 그리고 부자재 업체들에게는 수요 확대의 기회 요인이 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많고 또 중저가 매출 비중이 큰 중견 이상의 이제 브랜드 업체들의 실적 부진은 구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이들 업체들은 실적 부진 폭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하락에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주가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화장품 산업 섹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기다리시는 그럼 이제 화장품의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알아볼게요. 워낙에 화장품에 관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시간 제약상 대표적인 종목들 일부 종목들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요. 화면에는 이제 에이블 CNC와 코스맥스의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죠.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인데 두 업체들 모두 등락이 있었지만 결국 1년 전과 지금의 주가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화장품 관련 업종들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바닥으로 계속 가는 종목도 있고요. 또는 이제 급등한 종목도 간혹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화장품 업종들은 비슷하게 간다는 점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상승하지 않고 이제 1년 전과 1년 후를 봤을 때 비슷한 주가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에이블 CNC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에이블 CNC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제조 판매업과 화장품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화장품 브랜드 미샤, 잘 아시죠? 미샤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샤의 직영 가맹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맥스인데요. 기존 코스맥스에서 기업 분할되어 재상장되었습니다. 화장품 제조자 개발 생산 ODM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미영상사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미영상사는 계면 활성제 등 첨단 화학제품 생산 판매 업체입니다. 화장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계면 활성제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오팜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화장품을 개발,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인데요. 민감성 피부용 보습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입니다. 2016년 11월 화장품 원료 전문 브랜드인 이제 엔그리디언트로 화장품 원료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추럴 엔토텍이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천연물 신약,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그리고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요.
미용 패치 기반한 화장품을 제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스메카 코리아인데요. 화장품 연구 개발 및 개발 생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화장품 OEM과 ODM 전문 기업으로 프리미엄 스네일 톤 업 크림 등 기초 화장품과 퓨어라이트 쿠션 등 색조 화장품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7개 회사를 간략하게 어떤 화장품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워낙에 많습니다. 수십 종목이 넘기 때문에 이 외에도 관련된 종목들을 알고 싶으시면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대신에 오늘 말씀드린 화장품 관련된 이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투자하는 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장품 세터를 주제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왼쪽 아래 무료 체험 신청 눌러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거나 이 부분 링크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는 다른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 또는 오늘 처음 영상을 보고 구독하실 예정이신 분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